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 1팀 이다은 A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1팀 진현석 팀장입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메타 광고로 광고 성과를 올리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광고 효율이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원래는 효율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노출을 시켜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좀 성과를 다시 개선시킬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해야 광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일단 좀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페이스북이 이제 한때 몇 년 전에 이제 잘 나왔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효율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간가 높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로아스가 뭐 5, 600이나 1000 이상 나오는 것도 뭐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뭐 네이버 기준으로 봐서 비슷비슷하게 뭐 한 2, 300 정도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제 머신러닝이 생기고 좀 저희가 실제로 수동 설정을 하는 게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마케터들은 수동 설정을 하고 있고 뭐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나 뭐 설정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좀 제한되는 게 많아서 아직까지 수동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페이스북 어차피 머신러닝이 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생각보다는 지금 저희 마케터들은 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좀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메타 광고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메타라고 하면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좀 통틀어서 SNS 매체를 메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SNS의 피드, 스토리, 릴스, 지면 등등에 노출이 되는 광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요소에도 저희가 소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저희가 팀장님 보통 언제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시나요? 퇴근하고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좀 쉴 때나 그럴 때 아무래도 좀 그런 걸 많이 하긴 하죠. 그렇다는 말은 소비자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휴식 시간까지도 좀 지겨운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재밌는 소재를 활용한다던가 좀 시각적으로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 뭐 에세이 같은 경우는 낮에 제가 뭐가 필요해서 검색을 했다가 사실 아침에 뭘 구매를 사람들이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마침 뭐 사야 될 게 있으면 좀 아침에 봤다가 퇴근을 하고 저녁에 한 번 더 보고 좀 구매를 많이 하는데 이제 DA 광고는 좀 특성상 아침에 봤던 광고가 저녁에 다시 뜰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게 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뭐 어그로성의 영상이라는 소비도 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기억에 남는 소재를 썼을 때 저녁에 좀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상 소재를 너무 좀 지루하게 그냥 소구점만 그냥 좀 뭐 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쓰는 문구보다는 좀 저희 각 업체만 갖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잘 녹여서 좀 시선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메타에서도 저희가 단일 이미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광고를 해야 할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킹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기억에 남고 호킹성 있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좀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너무 단일적인 이미지만 보여주면 다른 좀 강조할 수 있는 소구점이 많은데도 이미지 하나에 모든 걸 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카탈로그형이나 만화형이나 스토리형
또 슬라이드형, 동영상형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걸 활용을 해서 자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맞춘 형식으로 좀 소재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이제 맨날 저희가 항상 라이브나 뭐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뭐 호킹성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가 호킹성 있는 멘트고 그걸 멘트를 어떻게 짜는 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호킹성이 저희도 마케터라서 많은 이제 뭐 카피도 보고 많은 문구를 보고 경제적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막 이런 거 괜찮겠다. 좀 CTR이 잘 나오는 소재들을 저희는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뭔가 직접 광고를 진행을 하셔도 사실 이게 어디까지가 뭐 검수가 되는 거고 또 어디까지 말을 해도 되는 건지가 좀 헷갈려서 이걸 호킹성을 좀 잡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라리 뭐 저희나 광고 대행사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호킹성도 이게 사실 좀 구린 말들인데 오히려 구려서 먹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행 지나고 뭐 계속 최신식의 유행어를 따라가면 좋지만 오히려 막 5년 전에 썼던 이제 뭐 유행어들을 쓰면서 소비자가 봤을 때는 이걸 누가 요즘 써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게 확실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거기서 어떤 시선이 잡히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좀 이런 것처럼 좀 시각을 좀 여러 가지로 보고 너무 계속 이제 그 트렌드만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부담이 가시기는 할 텐데 부담이 좀 가지시더라도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같은 뭐 할인을 진행을 하더라도 최소한 두세 가지 정도는 같은 할인을 소고점을 잡은 소재를 여러 가지 또 좀 짜봤으면 좋겠고 이 후킹성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같은 문구라도 이게 배치가 어디에 돼 있고 어떤 색깔로 표시를 했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후킹이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짜셨으면 좋겠고 이제 업체마다 USP가 다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그 USP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경쟁업체가 없는 걸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많이 끌리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쇼핑이 제일 잘 되는 건 어쨌든 그 좀 뭐 기능적인 뭐 비포 애프터 약간 이런 쪽이 좀 확실히 좀 쇼핑이 되기는 하는데 또 검수가 검기식 같은 경우는 좀 쉽지는 않아서 그 검수가 되고 안 되고의 그 선을 좀 잘 지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가 건기식이라고 하면 솔직히 한 10대, 20대보다는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짜 B급 소재를 사용하시던가 좀 옛날, 좀 올드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는 게 오히려 잘 먹힐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어, 예쁜 소재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옛날 감성이나 그런 거에서 좀 더 끌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타깃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좀 강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소재를 만들고 좀 호킹성 있는 소재를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올드해 보이는 게 이게 사실 막 폰트나 이런 게 좀 딱딱하고 막 이래서 좀 올드해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좀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엄청 소재 같은 걸 막 이쁘게 만들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눈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쁜 소재인데 딱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또 이쁜 거 중요한 거보다는 이제 내용 전달이 얼마나 되고 내가 작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후킹이 되는지가 어느 문구가 들어오는지 키워드 강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멀리 시각에서 좀 소비자 시각에서 좀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고 그럼 저희가 좀 자세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건기식 하나 얘기를 하셨고 예를 들어서 식품 업종 같은 걸 한다 치면 음, 저희가 아무래도 휴식 시간에 딱 핸드폰을 봤을 때 맛있는 뭐 삼겹살을 판매한다 하면 저희가 그냥 삼겹살 이미지만 이렇게 생삼겹살을 딱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지글지글 소리라던가 연기라던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약간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좋아서 저는 동영상 이런 음식 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활용해서 그런 소리라던가 사람들을 자극시킬 만한 그런 걸 좀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식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쇼핑할 때 이제 무조건 쇼핑하는데 밥은 먹고 쇼핑을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노출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좀 저녁 시간대, 퇴근 시간대보다는 좀 오히려 좀 야식이 땡기는 시간에 오히려 뭐 8시 이후나 뭐 10시, 11시 때 뭐 새벽까지도 차라리 시간을 정한다면 오히려 그때 광고를 좀 노출을 좀 많이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효과가 괜찮았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내가 일상생활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막상 광고를 진행을 할 때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안 하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없어서 또 광고 세팅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 좀 이런 쪽으로도 좀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이건 메타 관련된 얘기는 아니긴 한데 여러 광고주분들이랑 좀 세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광고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업종마다 잘 팔리는 시간대가 다 달라서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또 이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강조를 하면 좋은 부분들이 저런 소리나 좀 시각적으로 이제 좀 이끄는 거 아니면은 리뷰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쨌든 식품은 이래나 저래나 맛있어 보이든 어쨌든 이게 실제로 먹었을 때 맛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보기 좋아도 이게 맛이 없으면 사실 식품 재구매율이 안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맛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고적인 데서 그러니까 뭐 이마트 이런 데서 저희가 시식 코너가 가능하잖아요. 네. 오프라인.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시식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리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기는 좀 괜찮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리뷰를 강조한 소재라든지 좀 그런 쪽을 활용을 해도 효율이 좀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통 뭐 리뷰를 강조하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곱창을 판매하시면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비린 부분이라던가 좀 질긴지 안 질긴지 좀 컨디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소비자의 좀 생생한 후기를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살까?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 소구점을 강조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너무 좋은 포인트라서 만약에 뭐 매운 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진짜 매운 것도 이게 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엽기 떡볶이도 보면 맛이 막 단계별로 있는 것처럼 이게 저희도 봤을 때 소비자가 봤을 때 이게 맵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매운지가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맵다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먹어보니 별로 안 맵거나 음, 매운 거를 저는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아닌데 음, 먹어보니 너무 맵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랬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리뷰로 좀 갈 수 있는 좀 방향이 많아서 차라리 광고 소재에 좀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표현을 해서 최대한 소비들이 예상을 하고 먹었을 때 괜찮겠다라고 하는 소재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 저희도 마케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소비자잖아요. 제가 소비자로서 광고를 봤을 때 진짜 저는 이런 후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사는 편이라서 진짜 본인이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광고를 봤을 때 사고 싶은지 안 사고 싶은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소재를 어떤 소구점을 좀 강조해야 될지 고민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저희가 아무래도 광고를 계정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공 사례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좀 어떤 소재를 사용했을 때 좀 효율이 괜찮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업종마다 좀 너무 다르기는 한데 네. 뭐 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탈로그 형식처럼 그냥 아예 그냥 인기 컷에 그냥 제품만 딱 보여지는 제품만 좀 여러 가지 보여지는 소재를 썼을 때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거 아니면 이제 모델 뭐 당연히 이제 모델 착용샷이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일반 모델 같은 분들 말고 네. 좀 인플루언서들이 입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막 구독자 몇십만 명 이런 인플루언서들 말고 이제 막 그냥 일반인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인 좀 옷 좀 잘 입어 보이는 네. 분들. 그러니까 체형도 너무 다양하고 이게 뭐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러니까 좀 모델처럼 막 이게 왜냐면 패션 쪽이 이게 사실 이게
모델 입었을 때 분명히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내가 입으니까 그 정도 핏이 안 나와서 이게 좀 실패를 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좀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체형이 좀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입었을 때 이 정도 핏은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소재들이 좀 효율이 좀 잘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다른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저런 뭐 안빌이다 뭐 저런 문구를 강조한다든지 뭐 리뷰 강조했을 때 아니 뭐 영상에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조리법이 간단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좀 좋았었다고 봤고 또 구성품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효과가 진짜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강조를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죠. 어, 그러면 공기식도 이제 결국은 리뷰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는 건기식이나 좀 화장품 같은 거에는 저희가 무슨 제품을 썼는지, 무슨 추출물을 썼는지 그런 거를 사실 소비자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적었을 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느낌은 준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도 좀 한마디 지나가는 정도로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기식은 약간 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도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강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게 조금 표현의 차이긴 한데 이게 한 통에 만약에 뭐 30정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10통이 팔렸다 보다는 이걸 곱하기 정으로 계산을 해서 뭐 300정이 팔렸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을 때 확실히 데이터 그 숫자적인 면에서 줄 수 있는 후킹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숫자를 최대한 크게 다시 보이면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을 때도 좀 나쁘지 좀 않았었던 것 같고 공기식도 확실히 뭐 성분이나 이런 거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어 저는 이게 사실 공기식이 사실 성분을 봐도 저는 이게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성분인지를 들어도 잘 모르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좋아 보이긴 한데 이게 사실 제가 뭐 이제 의대나 이런 쪽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분을 들어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뭐 가격적인 게 뭐 세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먹어봤는데 뭐 이렇게 됐다거나 아니면 뭐 언제 먹으면 좋다거나 아니면 현재 그 상황을 좀 찝어주는 거죠. 뭐 하신 분들 지금 뭐 이러신 분들 막 이런 문구들을 좀 사용을 해서 너 지금 필요하지 않아? 필요할 걸? 약간 이런 뉘앙스의 좀 소재를 봤을 때 좀 후킹성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약간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좀 추천을 드리는 건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금 본인도 저도 같은 상황이었을 때 이걸 먹고 좀 괜찮아졌다 이런 걸 좀 공감대를 유도하는 게 효과가 좀 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화장품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수분크림이나 토너를 샀을 때 어떤 제형인지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되게 끈적거림이 없고 금방 흡수가 잘 되고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형의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찍힌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저는 많이 봐요. 발랐을 때 흡수가 잘 되는지랑 실제 발색샷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뷰티도 카탈로그형이나 슬라이드 동영상도 요즘은 저희가 동영상이랑 밑에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뷰티 쪽이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진짜 이쁜 소재들이 많아요. 뷰티 쪽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업종들은 이쁜 소재를 보통 잘 안 쓰시는데 뷰티 쪽이 이게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막 컬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쁜 소재들을 엄청 많이 쓰려고 네. 하시거든요. 근데 뷰티 쪽은 이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쁘면 좋기는 한데 이게 딱 이쁘고 딱 거기서 끝이거든요. 소비자가 그냥 뭐 딱 너무 딱 봐도 그냥 넘기기 좋은 광고 소재들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진짜 예를 들어서 모델이 엄청 크게 나오는 소재가 있으면 저는 사실 그냥 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동영상으로 있을 때 거의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넘기기 좋은 소재들이라서
저는 차라리 동영상을 활용하시고 밑에 다른 제품도 보여주신다던가 좀 소구점 강조하는 걸 같이 넣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소재 같은 것도 이게 사실 막 동영상도 막 상황이 이제 뭐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르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못 찍는 상황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외주업체 맡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찍을 상황이 안 되거나 그리고 뭐 만약에 모델 같은 경우에도 좀 쓰기가 어려운데 요즘 AI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요즘 AI 모델을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그리고 잠깐 중간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30분부터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메타 광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저기 여기요. 양옆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정도 했으면 됐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어떤 걸 사용했을 때 효율이 좋았는지, 좀 어떤 소재를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만 하면 감이 안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를 차라리 알려드리는 게 좀 어떨까 해서 저희가 그러면 좀 했을 때 효율이 안 좋은 예시, 좀 비추천드리는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 좋은 예시를 이것만 피해도 저희가 반응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 저희가 말한 거를 좀 정반대로 하시면 안 좋은 예시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 업종인데 너무 모델샵만 있다던가 저희가 제품이 뭐가 좋은지 하나도 알 수 없는 뷰티 업종인데 그래서 제품은 하나도 강조되지 않고 그냥 넘기고 싶은 그런 소재. 그리고 저는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만 약간 단일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효율이 좀 별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단일 이미지 사용. 왜냐면 저희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소비자들이 전부 다 각자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좋아하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줬을 때는 그냥 보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고 좀 코디샷이나 이런 거를 같이 강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스타일 약간 내 취향인 것 같다 하면 들어와서 구경하시고 직접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딱 하나만 보여줬을 때 그럴 때는 소비자들이 보고 그냥 내 스타일 아니네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소재를 보면 이게 뭐가 시선이 분산되는 딱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뭔지가 좀 헷갈리는 소재들이 좀 많고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뭐라 하지? 재생 속도 그냥 1 그러니까 이게 뭐 나레이션을 넣어서 좀 영상을 좀 찍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걸 보통 이제 보통 배속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사실 말은 빨라 보여도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말을 한마디 한마디 좀 사실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쨌든 우리가 광고를 보려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일반 피드나 게시글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길어서 막 소구점이 막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이 들어가야 있는 뭐 1분짜리 뭐 이런 소재들을 갖고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광고 영상을 1분까지 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소구점들은 사실 들어갔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좀 녹이면 될 것 같고 영상 자체는 최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좀 6초 안에 일단 이목을 집중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괜찮다라고 하면 좀 뒤에까지는 보는데 영상 길이는 좀 최대한 짧으면 좋겠죠. 근데 최대한 30초 정도 이내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스트는 한 15초 이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긴 소리는 좀 지루해 보이는 영상들
조금 피해 주시면 오영준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그리고 네,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음, 사실 이건 안 좋은 소재, 안 좋은 예시는 아니고 좀 요즘 뜨고 있는 소재의 예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만화형이나 스토리형으로 된 광고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책 무슨 광고 요즘 그런 거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제목이 뭐 뭐 남편이 바람나서 뭐 이런 거 되게 눌러보고 싶고 자극적인 소재의 제목을 보고 들어갔는데 되게 흥미진진하게 썰을 푸시다가 마지막에는 책 광고. 그래서 다음 내용 보고 싶으면 이 책을 읽으시면 다음 내용이 나온다. 사실 책 내용이었다. 이런 게 요새 효율이 좀 굉장히 괜찮아서 실제로 그렇게 처음 시작했었던 그 업체가 그 지금 업체에서 제가 조금 데이터를 까먹긴 했는데 그 업체에서 되게 판매량이 높대요, 지금. 그래서 엄청 핫해서 요즘 그런 광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원래는 인스타에서 그 일상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광고를 하나둘씩 받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일상 만화를 그리다가 마지막에는 또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재밌게 광고를 보기에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요새 효율이 실제로 좋기도 하고. 네. 땡빈님이 브랜딩이 잘 되지 않은 앰플을 메타 광고하려고 하는데 릴스 영상으로 후기성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이 좋을까요? 다른 소재 해주시면 좋죠. 사실 앰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경쟁 업체들이 아마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게 사실 SA 쪽에서 풀려고 하기에는 조금 입자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도 메타를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브랜드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처음 봤을 때 이게 바로 각인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용이 어느 정도를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릴스의 후기성이라고 하면 최대한 인플루언서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너무 좀 과장되거나 좀 그냥 이뻐 보이기만 하는 소재 영상보다는 진짜 후기성으로 좀 솔직한 영상들을 오히려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장점만 좀 나열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때 솔직하게 썼을 때 좀 딱 그냥 현실적인 그런 후기들만 가지고 영상 내용을 좀 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앰플이 그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실 그쵸. 이 업체가 저도 썼을 때 사실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딱 쓰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는 좀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파운데이션이나 그런 쪽은 딱 발랐을 때 발색이나 이런 게 바로 좀 바로. 표시가 나는데 앰플은 좀 기초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효율이 효과가 바로 보이지는 않아서 이거를 막 비포 애프터 하기에도 애매하고 막 그렇다고 엄청 그 성분만 강조해서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할 텐데 잘 말씀 주신 것처럼 후기성으로 그냥 좀 솔직하게 했을 때 뭐 끈적거리는 거 없고 약간 그런 좀 점들을 좀 강조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브랜딩이 안 되어 있으시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제품을 판매했을 때 후기가 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후기들을 활용해서 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솔직한 후기를 보고 그 후기를 바로 활용하셔도 좋고 그 후기를 가지고 아까 인플루언서 활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좀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저희가 차라리 바이럴도 한번 같이 돌려보시면서 그분들이 생생한 후기를 좀 주시면 그걸 또 같이 활용해서 유튜브 인플루언서 생각하고 있는데 메타 인플루언서로 할까요? 그러니까 어, 유튜브 인플루언서는 유튜브 광고 그 유튜브 협찬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그죠. 같은데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인플루언서 자체 효과가 유튜브든 메타든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좀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타 인플루언서를 하실 거면 차라리 좀
한 명한테보다는 좀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팔로워 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좀 여러 명을 차라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뷰티 쪽으로 제대로 이제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구독자가 좀 어느 정도 있고 하는 분들한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타 자체는 좀 양을 좀 많이 늘려야 이게 뭐 저희 거를 검색을 했을 때도 좀 저희 제품을 많이 보이고 인플루언서 여러 명이 쓰네라는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하나를 보는 매체다 보니까 유튜브 쪽은 좀 파급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좀 쓰시고, 메타는 오히려 그냥 건수를 좀 많이 늘리시면 좀 좋을 것 근데 유튜버도 파급력 있는 유튜버가 좋긴 한데 너무 파워가 센 유튜버들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도 좀 같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0명, 150명 이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30만 구독자밖에 없는 분들이 좀 더 그 구독자 충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그 나중에 유튜브로 인플루언서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메타에서도 인플루언서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저희가 요즘은 제품을 보통 구매하시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이버 블로그에 그 바이럴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좀 후기를 저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효과가 좀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메타 광고 자체가 어쨌든 거기를 보고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에 검색을 해볼 텐데, 그렇게 해봤을 때 사실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후기성의 글들이 아예 없으면 사실 이탈이 좀 많이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이 안 되어 있으면 좀 그런 블로그들이나 체험단 등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가고 싶어하는 브랜딩의 방향이 어딘지를 좀 풀어놓는 글들을 가지고 나서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DA에서 뭐 유튜브나 메타 쪽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좀 피부에 많이 예민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발랐을 때 좀 안 좋은 효과가 나면은 좀 돈 버리는 거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후기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업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볼 거기 때문에 진짜 검색을 했는데 바이럴 아무것도 없고 후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탈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깔아 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메타랑 유튜브도 다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우선 하신다 치면은 네이버를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메타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37분이라 지금부터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까지? 5번. 그러면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소재 얘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소재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소재를 바꿔도 저희가 효율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재만 얘기해서는 저희가 메타 광고가 소재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떤 걸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지 그런 체크 포인트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약간 처음에 이제 세팅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뭐 같은 캠페인 안에 뭐 세트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트 안에 뭐 소재는 또 몇 개씩 좀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초반에 좀 많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SA 같은 경우는 사실 세팅하기가 뭐그 소재에 따라서 뭐 키워드 넣고 뭐 제품 넣고 하면 되는데, 메타가 이게 또 뭐 타겟팅에 따라서 뭐 그룹을 또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또 뭐 몇 개의 소재를 쓰고, 이게 좀 어려워 하실 수가 있고, 저희도 이것도 사실 마케터마다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캠페인 하나에 세트 하나 아니면 두 개까지만 잡고, 그 안에 소재 같은 경우도 하나 두 개만 잡거든요. 같은 제품이면 캠페인을 또 하나 파서 좀 이제 날짜 같은 것도 좀 기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캠페인 쓰고 다른 캠페인 많이 쓰고, 이게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캠페인 예산을 돌릴 거냐 아니면 뭐 광고 세트 예산을 돌릴 거냐에 또 상황에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걸 내부에서 봤을 때 이거를 뭐
좀 분할로 뭐 A 제품, B 제품을 똑같이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광고 세트에 예산을 두시면 되고 뭐 이게 많이 보이든 저게 적게 보이든 상관없으니까 많이 팔리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캠페인에 예산을 가면 돼요. 보통은 저희가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다들 보통 로아스 상승하시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부분 전환 캠페인을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브랜딩이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일단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환 캠페인이 아닌 그 저희 생각이 안 나요.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돌리시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런 거는 저희가 광고 KPI를 보통 마케터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광고 KPI가 뭔지 말씀을 주시면 거기 마케터분이 따로 그럼 저희는 전환 캠페인이 좋겠다. 트래픽 캠페인이 좋겠다. 클릭수 최대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트래픽 캠페인을 돌릴 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트래픽 캠페인으로 보통 이제 소재 테스트를 할 때 좀 많이들 쓰세요. 그러니까 뭐 CTR이나 이런 뭐 소재가 막 5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좀 CTR 잘 나오는 거 막 한두 개만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돌리시려고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소재 자체가 CTR은 잘 나와도 이게 전환율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 자체는 그냥 뭔가 호칭성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아예 랜딩이 다르다든지 이러면은 좀 오히려 클릭률이 낮은 소재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저희 제품이 뭐 고관료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에 뭐 10만 원 그 객단가를 1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랬을 때 객단가를 쓴 소재가 있고 안 쓴 소재가 있을 때 안 쓴 소재가 아무래도 클릭률은 더 잘 나올 거예요. 그 제품 자체가 10만 원이면은 아마 퀄리티도 있는 제품일 거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클릭률은 높을 텐데 들어갔을 때 10만 원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비싸 이러고 나가시는 이탈률이 더 커요. 근데 소재 자체에 10만 원이라고 써놨으면 이 사람들이 비싸네 하고 넘기는 사람은 있어도 클릭을 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10만 원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분히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로 보고 구매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좀 소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좀 CTR로만 판단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굳이 홍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세일즈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 트래픽 캠페인에서 CTR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좀 더 많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같은 광고가 너무 계속 반복해서 좀 보이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캠페인 세팅하실 때 일 노출수를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최대한 5번 정도만 설정을 하거든요. 그 이상 뜨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네, 되게 광고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세팅을 하실 때 뭐 며칠에 한 번 광고가 노출되게 세팅을 했는지 일 노출수는 얼마나 되는지 리타게팅 할 때 좀 며칠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리타게팅 하는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서 그런 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테스트도 이게 진짜 사실 A/B 테스트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상세 타겟도 그렇고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연령별 타겟팅, 이제 연령별 테스트, 그다음 뭐 성별 테스트, 컨셉 뭐 타겟 테스트 이게 타겟 그 테스트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초반에는 예산을 너무 그냥 막 쓰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하고 경우의 수를 최대한 많이 깔아놓고 그다음에 좀 이 조합도 해보고 저 조합도 해봤을 때 최적화가 되는 좀 캠페인이 딱 튀는 로아스가 튀는 캠페인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잘 나오는 예산을 또 쏟게 되면은 또 이게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가면서 또 효율이 깨질 수는 있어서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 캠페인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우리가 캐치 포인트만 캐치를 한 다음에 그대로 캠페인을 다시 하나 파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로아스나 이런 걸 살리기는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루에 5만 원을 썼는데 로아스가 300이 나와요. 그래서 잘 나와서 다른 캠페인에 쓰고 있던 예산을 얘를 10만 원으로 바꿨는데 예산이 바뀌면서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300 나왔던 게 막 100도 안 나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오고 있으면 잘 나오고 있는 캠페인을 그냥 가만히 냅두고 신규로 캠페인을 생성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거죠. 잘 효율이 낮은 소수의 캠페인은 캠페인을 생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식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요새 트렌드가 되게 빨리빨리 바뀌는 만큼 소재도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번 처음에 테스트를 했다고 완전 최적화가 잡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로아스 잘 나오던 게 오늘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당장 내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캠페인을 새로 생성해서 테스트를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좀 거기에 또 빅데이터를 좀 모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터지는 광고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이제 꾸준히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소재를 계속 너무 많이 쓰면 좀 피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게 한 소재를 계속 쓰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뭐라죠? 좋아요 수? 네. 이제 댓글이 많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들어가서 이제 후기를 안 보더라도 그 광고 자체 댓글에서 뭐 이거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거에서 좀 반응이 있어서 사람들이 효율이 많이 나왔을 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한 가지 소재도 많이 괜찮고 제품이 괜찮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소재도 꾸준하게 좀 쓰면서 좀 좋아요도 쌓고 그 광고 소재 자체 컨텐츠의 그 뭐죠 반응도를 좀 높여서 그런 좀 꾸준히 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잘 나오는 캠페인은 소재를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진짜 확실히 잘 나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믿고 가도 되는 소재로 생각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질문들 있으실까요? 저희가 거의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돼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고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주실 말 있을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 저희 그 얘기도 할까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로 메타 광고 돌리시면 픽셀을 심을 수가 없어서 구매 전환 추적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이버 측에서 AI 커머스 그걸 발매를 했는데 그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데 네, 근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좀- 아직까지 그게 지금 말하기 애매한 게 저도 네, 저번에 제가 메타 라이브 찍었을 때 상품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구현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딱 형식 자체가 뭐 전환 캠페인을 돌릴 수는 있는데 전환 측정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리타게팅도 뭔가 좀 애매해서 그건 좀 더 효율을 좀 측정을 해보고 추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일단 스크립트 뭐 설정도 가능하고 일단 전환 캠페인 돌릴 수 있다는 거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면 그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막 제가 일반 자사몰까지 구현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건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광고주분 중에서 그 킵크롤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수가 잘 안 쌓인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좀 더 해보고 이게 네. 좀 더 개선되고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음, 질문 없으면 저희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라이브 끝나고 나서도 좀 궁금하신 거, 광고 면에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좀 컨설팅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옆에 적힌 번호로 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